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피커를 설치할 때 싱글 와이어링과 바이 와이어링 그리고 바이 앰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제로 더 뉴 카니발 2019년식 차량에 바이 앰핑을 통해서 스피커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렇게 설치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오디오, 홈 오디오도 마찬가지지만 싱글 와이어링에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투웨이의 방식의 스피커는 미드 우퍼와 트위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 스피커가 맞는 주파수를 재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시브가 있죠. 저역 네트워크라고는 하지만 이제 패시브죠. 그래서 저역 네트워크는 로우 패스가 되고 고역은 하이 패스가 되는데, 자, 앰프의 한 채널을 가지고 하나의 스피커선으로 보통 패시브가 트위터나 미드 우퍼에 각각 이제 나뉘어 가지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보통 이제 스피커는 앰프에서 전기 신호가 가죠. 전기 신호가 가면 여기 이제 코일이 뭘 움직여요? 이 콘지를 움직이죠. 콘지를 움직이면서 이제 공기가 매질이 돼서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전기 신호를 줬다가 딱 차단을 해버리면 이 스피커의 콘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미세하게 움직이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스피커가 이제 발전기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미세한 전기가 나와요. 미세한 전기가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트위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의 소리를 변화시켜요. 사실은 트위터는 콘지의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서 콘지가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미드 우퍼는 콘지가 크니까 관성에 의해서 역기전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뭐냐면 바이 와이어링이죠. 이 스피커의 콘지의 움직임으로 발생한 역기전역이 어디로 가느냐? 트위터로 가기 전에 앰프에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트위터로는 이 미드 우퍼에서 발생한 역기전역이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앰프의 댐핑하고도 관련이 된 건데, 앰프의 댐핑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바이 와이어링은 싱글 와이어링보다는 분명히 소리가 좀 더 나을 거다. 앰프에서 나오는 이 볼티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역기전역이 볼티가 되게 낮거든요. 볼륨을 이제 크게 넣는 경우에는 차이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볼륨을 좀 작게 틀었을 때, 그러니까 앰프에서 스피커로 전달되는 전압이 좀 작을 때, 그때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이걸 차이를 알 수가 있느냐? 근데 일반인들이 그 차이를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소리를 개선을 하고 싶을 때 그럼 배선만 추가로 더 설치했다고 해서 카오디오 소리가 변할 거냐?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바이 앰핑을 가지고 소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거예요. 그럼 바이 앰핑은 뭐냐? 바이 앰프의 채널은 하나예요. 앰프의 채널 하나를 가지고 스피커 배선만 각각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채널로 미드 우퍼와 트위터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바이 앰핑은 뭐냐? 바이 와이어링 같은 경우는 한 채널을 가지고 미드 우퍼와 트위터를 동시에 구동을 했다면, 바이 앰핑은 각각 구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채널당 스피커에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죠. 투웨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채널이 필요하지만, 바이 앰핑을 할 거면 투웨이는 미드 우퍼가 2개고 트위터가 2개니까 4개의 스피커니까 4채널 앰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4채널 앰프에 1, 2채널 개인이 있고 3, 4채널 보통 앰프가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죠. 자, 1, 2채널에 트위터를 연결해 놨어요. 3, 4채널은 미드 우퍼를 연결해 놨고, 그럼 1, 2채널을 게인을 올리면 미드 우퍼 소리 크기는 가만히 있지만 트위터의 소리 크기가 올라가죠. 그죠? 마찬가지로 3, 4채널의 게인을 올리면 트위터의 소리는 그대로지만 미드 우퍼의 소리 크기만 올라가요. 결국은 뭐냐면, 고역을 좋아하는 분들은 1, 2채널 게인을 살짝 올려주면 되고, 중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3, 4채널 게인을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미세하게 바뀌는 게 아니고. 카오디오에서 바이 앰핑이 되는 패시브는 보통 중고가 이상의 제품들의 바이 앰핑 패시브가 적용이 돼요. 예를 드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인풋에 보면 미드 우퍼와 트위터에 인풋 라인이 따로 있죠. 그리고 여기 스티커가 붙어있죠. 바이 앰핑이라고. 앰프의 채널을 각각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은 2019년식 더 뉴 카니발인데 그러면 순정 오디오는 어떻게 돼 있냐? 순정 오디오는 싱글 와이어링이죠. 순정 오디오에서 오는 배선이 미드우퍼로 가고 이 배선 한 가닥으로 이 트위터로 가죠. 그래서 트위터에 이런 콘덴서 하나 연결돼 있고 순정은 미드우퍼에는 패시브도 연결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청취각의 하단에 있는 미드우퍼에서 보컬 소리가 나는 문제점 그게 있는 거죠. 자, 이 차량에 어떻게 할 거냐면 바이 앰핑을 통해서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선 입고가 됐으면 처음에 이제 순정 상태가 어떤지 소리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톤 컨트롤은 0으로 놓고 콘덴서 마이크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측정 결과인데요. 좀 많이 좀 황당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순정 스피커에서 나오는 특성이에요. 이런 딥은 뭐 위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중역대 여기 보면 중역대에 굉장한 피크가 있죠. 근데 이런 피크가 이런 중역대의 피크가 이렇게 솟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500Hz에서 1km 사이에 이렇게 높은 피크 기준 레벨 비교해 보면 보통 이게 한 13dB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음악을 들을 때 우리 왜 그 집에 있는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로 음악을 듣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중역대를 꺼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높게 굉장히 높게 이렇게 출력된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 차주분이 볼륨을 굉장히 작게 듣는 분이셨는데 요거는 볼륨을 10에다 놓고 찍은 거예요. 볼륨 10. 볼륨의 레벨이 RTA 측정할 때 볼륨 레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앰프의 출력에 따라서 스피커의 특성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륨 20, 30으로 하면 뭐 중역대 레벨은 중역대의 피크는 변하지 않겠지만 저역 특성과 고역 특성이 약간 변해요. 6km 이상 고음이 너무 낮아요. 한 10dB 정도 낮아요. 실제 10에다 놓고 음악을 들으면 이게 가수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저역대에 큰 딥도 있고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순정 오디오의 출력성을 한번 찍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순정 내비 사양이에요. 크렐 옵션이 빠진. 그러니까 순정 내비가 아닌 일반 오디오만 달리는 차량은 이런 특성으로 출력되지 않아요. 자, 순정 오디오 출력성을 봤더니 아까 순정 스피커에서 피크로 발생했던 그 중역대의 레벨이 굉장히 높게 출력이 돼요. 지금 저역하고 고음보다도 높게 출력되죠. 600Hz.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출력이 될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 건육 카니발 순정 내비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 그러니까 올류 카니발 순정 내비는 이렇게 출력되지 않았어요. 그럼 비교를 해보면요. 자, 빨간색 그래프가 더 뉴 카니발 2018년 이후에 출시된 더 뉴 카니발이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올류 카니발이에요. 중역대의 레벨이 높지가 않죠. 물론 뭐 이런 딥은 있어요. 보통 이 대역은 피크로 발생하면 쏘는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딥들이 일부러 낮게 출력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진 않다는 얘기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역을 낮추고 고역을 낮췄어요. 출력 특성을. 순정 오디오에서 오히려 중역대를 높였어요. 이거는 음질이 카오디 음질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출력성을 바꾼 걸로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보통 출력이 되면 소리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출력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음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건 아니다. 그건 확실해요. 크렐 옵션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크렐 옵션 있잖아요. 더 뉴 카니발에. 크렐 옵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파란색이 크렐 옵션 출력인데 더 뉴 카니발이나 올류 카니발이나 크렐 옵션 출력성은 바뀐 게 없어요. 거의 뭐 저역대하고 고역대가 좀 높긴 하지만 거의 플랫한 출력 특성을 보이죠. 더 뉴 카니발은 이퀄라이징이 굉장히 심하고 아무튼 요 대역 출력성이 문제가 되는 걸로 보여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단순히 스피커만 교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정 스피커하고 똑같이 중역대가 이렇게 피크로 나올 거예요.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사실은 DSP 프로세서 가지고 이 대역대를 순정 오디오 출력성을 낮춰주면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앰프에서 바이 앰핑을 가지고 바이 앰핑 방식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소리를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이 앰핑을 하려면 포채널 앰프가 필요해요. 포채널. 그리고 스피커에 4개 스피커가 필요하죠. 미드우퍼 2개, 트위터 2개. 일반적으로 포채널 앰프가 설치를 하게 되면 앞뒤 스피커를 구동을 해요. 근데 이번 시간은 뒤에 스피커는 손대지 않고 이 포채널을 가지고 4개 스피커를 앞에 있는 4개만 다 구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미드우퍼 2개하고 트위터 2개를 교체를 할 거고요. 포칼코 PS165 F란 모델인데
이거는 중고가 스피커는 아니에요. 입문형보다 조금 나은 스피커인데 패시브로 한번 보죠. 바이앰핑을 하려면 바이앰핑 패시브가 필요한데 인풋이 하나고 미드 우퍼 트위터로 가는 출력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와이어링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이앰핑을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바이앰핑이 가능하도록 패시브 개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패시브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요 27 마이크로페라 콘덴서하고 요 L1 코일이 미드 우퍼의 로우 패스 필터고요. 그 다음에 요 3.9 마이크로페라하고 요 굉장히 작은 코일이 있는데 요게 트위터의 하이 패스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 패시브는 2차 로우하고 2차 하이로 돼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의 음압을 조절하는 저항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게 아마 추측컨대, 물론 제가 정확히 분석은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노치 필터일 거예요. 27 마이크로페라 콘덴서하고 직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마 노치 필터로 작동하는 저항일 거예요. 자, 이거를 바이앰핑이 가능한 패시브로 개조를 하려면 싱글 와이어링과 바이 와이어링의 패시브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어렵진 않은데, 자, 싱글 와이어링은 인풋 하나의 배선을 가지고 미드 우퍼의 로우 패스 필터와 트위터의 하이 패스 필터가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 부분에 한 배선이 이렇게 합쳐져요. 그럼 간단하죠. 이걸 싱글 와이어링, 바이 와이어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잘라주면 아주 간단하죠. 잘라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이제 인풋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 앰핑도 가능하면서 바이 와이어링도 가능한 패시브가 되죠. 실제 회로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패시브로 개조한 건데 잘라준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된 부분도 보여요. 잘라만 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로도를, 기판을, 뒤를 보고 자세히 보면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간단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해보면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 앰핑이 가능하도록 패시브 개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인풋이 두 개예요. 아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트위터, 이 부분이 미드 우퍼로 입력되는 선을 만들고 각각의 스피커로 연결이 되죠. 패시브를 개조를 한 거예요. 미드 우퍼는 뭐 항상 뭐 그냥 설치하는 방법대로 방진 작업도 같이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는 청취각을 맞춰서 순정 위치에 있지 않고 밖으로 노출을 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10kg 이상의 고음이 또 확연히 개선이 많이 되죠. 의자 밑에 4채널 램프하고 개조된 패시브가 설치가 됐죠. 그래서 이 4채널 램프로 각각 미드 우퍼 2개, 이렇게 2개, 트위터 2개 이렇게 해서 4채널을 다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미드 우퍼가 이쪽에 설치가 돼 있고 트위터 여기에 설치돼 있잖아요. 실제 보면 이제 마치 패시브는 2개 있는 것처럼 한 몸이지만 2개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앰프에서 오는 채널이 한 채널이 미드 우퍼의 로우 패스가 돼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앰프에서 또 다른 채널이 트위터 하이 패스로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좌우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순정은 이쪽에 패시브가 없기 때문에 보컬 소리가 이쪽에 다 났지만 이제 여기 보컬 소리를 최대한 차단을 하고 가능한 소리를 위로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여기는 지금 1, 2채널 게인이고요. 여기 3대 채널 게인인데 1, 2채널을 트위터를 연결하고 3, 4채널을 미드 우퍼를 연결했어요. 고음 소리를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 게인만 시계 방향으로 살짝 올리면 미드 우퍼 소리는 가만히 있고 중저음 소리는 가만히 있고 고음만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중저음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쪽 3, 4채널 게인을 조절을 하면 살짝 올리면 트위터는 가만히 있고 미드 우퍼 소리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소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앰핑을 하게 되면. 예를 든 건데요. 실제 이제 자, 미드 우퍼의 게인만 굉장히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프의 빨간색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고음은 그대로 있지만 중저음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트위터의 게인을 높이면 중저음은 가만히 있지만 트위터의 소리만 높아져요. 극과 극의 소리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포칼 PS165F 스피커를 바이앰핑 방식으로 장착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찍어봤어요. 자, 저역대 딥은 더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지만 일부 개선이 됐죠. 자, 3kg 이상의 고음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뭐 10dB 이상이 높아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중역대 딥 개선이 아예 없어요. 중역대 피크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커졌어요. 두 부분은 일부 개선이 됐지만 이 전화 거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 중역대의 피크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커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요 대역을 이퀄라이징 시켜주면 돼요. 요 대역만 딱 낮춰주면 돼요. 그죠? 자, 더 뉴 카니발 순정 내비 사양의 톤 컨트롤을 작동 구간을 한번 제가 측정을 해봤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컨트롤이 저음, 중음, 고음이 있잖아요. 고음을 올리면 2.5kg 이상이 반응을 해요. 중음을 올리면 200에서 2.5kg가 반응을 해요. 저음은 200Hz 이하가 반응을 하는 거고, 이 대역만 정확히 낮추고 싶어요. 순정 오디오의 톤 컨트롤러는 이 대역만 정확히 낮출 수가 없어요. 앞에도 말했지만 DSP 프로세서면 무조건 해결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 두 가지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음 톤을 플러스 3으로 바꾸고 중음 톤을 마이너스 4로 놔두고 고음은 제로 값을 놓고 그 상태에서 앰프의 게인을 조절을 해줬어요. RPA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이제 최종 안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음 개선되고, 저음은 아까 이제 톤 컨트롤 올렸으니까 저음은 더 많이 개선이 됐죠. 자, 그러면 중역대 피크가 그대로일까? 이게 과연 개선이 안 된 거냐? 아까는 더 높아졌는데 지금 순정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럼 이게 개선이 안 된 거냐? 한번 볼까요? 순정 스피커 RTA예요. 여기 보면 이 중역대의 피크가 기준선 대비 몇 대비가 높았냐면 13대비가 높았어요. 근데 최종안 톤 컨트롤 조정을 하고 앰프의 게인을 조정한 최종안을 보면 기준선 대비 어떻게 됐냐면 7dB밖에 안 높아요. 이건 왜냐하면 나머지 대역이 개선이 돼서 그런 거예요. 피크를 낮추진 못했지만 그 나머지 주파수 대역을 같이 끌어올리면서 마치 이게, 물론 아직도 피크로는 작동을 하죠. 하지만 순정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 소리를 들어봐도 처음에 입고됐을 때 소리하고는 뭐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소리가 나니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소리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이앰핑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리만 좋아졌냐, 음질만 좋아졌냐, 그건 아니에요. 위에 트위터에서도 보컬 소리가 나고 미드 우퍼에서 보컬 소리가 나가지고 뭐 사운드 이미지가 한 요쯤 거의 한 뭐 하단 뭐 핸들 부분에 사운드 이미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있다고 하면, 이 트위터가 3.5kHz IPS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운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위치를 핸들 중앙, 그다음에 차량 중앙,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바이앰핑을 하게 되면. 근데 고객님은 차량 센터에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죠. 지금까지 바이앰핑 방식으로 소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마 그 앰프 작업이 돼 있는 차량의 소유자라고 하시면 지금 아마 싱글 와이어링에서 바이앰핑으로 방식만 바꿔도 전혀 다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